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 법적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관변 매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일본의 후쿠시마의 피해 어민들뿐만 아니라 연안에 있는 한국, 중국의 연안에 있는 피해 어민들에게도 함께 의견을 받아서 대표단을 만들고 그래서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가오지거 중국해양법 학회장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염 원인 제공자 보상의 원칙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보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가오지고 학회장은 또 피해자들이 환경보호의 관점 그리고 어민의 관점에서 도덕적이고 법적인 우위에 있어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가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나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자문 의견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론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의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서 생태환경부도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일본의 결정이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모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실제로 공동 대응에 나설지 여부인데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이곳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공동 소송을 포함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 14일에 지난주에 이 외교 당국의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해양 협력 대화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일본의 상응 조치가 미진하다면 외교적, 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공동이 아닌 각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이 구체적 공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아직 공동 대응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해 앞으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를 대체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한미일 협력의 균열을 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